과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통합당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위헌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2004년에는 분명히 위헌 결정을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대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당시 헌재도 얘기했어요.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이 55%예요. 반대가 33%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찬성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민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행정수도를 좀 제발 지방으로 이전해서 우리도 좀 발전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수도권 거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정말로 서울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분산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훨씬 더 찬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생존권 문제, 주거권 문제가 해결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하고도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위헌 논리로 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부 얘기를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재점화된 모양새인데 관련해서 먼저 각 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정식 제안입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법인의 방안이라면 저희들은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했고 오늘은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점점 더 박차를 가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의제 던지기로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위까지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 정치권 구체적으로는 통합당도 참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왜 이런 거를 제기를 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처방을 내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한번 추진했다가 위헌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이걸 무산시킨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내세운 명분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토 균형 발전 플러스 서울 수도권 과밀화 해소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 이 두 가지가 더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와 지금이 좀 달라진 게 더 뭐냐면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전체의 50%가 넘는 인구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 면적은 11.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면 결국은 집값, 부동산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으로 분산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국회,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더 나가서 이제 교육기관도 이전하고 뭐 대기업도 이전하면은 자연스럽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해소되면서 집값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여야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당도 분명한 답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4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내린 사안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게 헌재된 게 부동산 이슈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명분이
갑자기 확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 설명을 좀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잘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게 왜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이전, 행정수도 이전이 왜 이렇게 연결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범위가 좀 다른 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도권의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그러면 저 행정수도 이전 안 했기 때문입니까? 말을 바꾼다면 그 부동산 수도권의 집값 문제가 그 수도권 우리가 수도를 이전 안 해서 행정수도 이전 안 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생긴 건 아니잖아요. 범위와 범주가 다른 문제인데 이것을 좀 혼재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느닷없잖아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명분대로 하려 그러면은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좋아요. 넓게 퍼뜨리고 하는 게 다 좋은데 그럼 그거는 그대로 하고 부동산 문제 별도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들고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청와대하고도 이야기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다시 소위원회까지 특위까지 만들자 하는 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안 해서 집값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네. 행정수도를 이전을 한다면 집값이 좀 부수적인 효과가 떨어질 있을 수 있을 수는 것이다. 있죠. 예, 뭐 이런 있어요. 이야기를 한 것 근데 같은데. 범주가 다르다는 거죠. 이건 사실 일종의 천도잖아요. 수도 이전이잖아요. 예. 청와대와 국회 모든 걸 옮기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16년이 안 16년 된다고 전에. 안 된다는 헌재 판결을 내렸던 거. 사정이 달라지니까 어떨 때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큰 문제는 원내대표가 갑자기 느닷없이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제안할 것은 아니다.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가 균형 발전이나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거 다 지방 소멸 대책을 세우려면은 다른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오히려 온당하다고 보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좀 시련님하고 좀 생각이 네. 다른 게 예. 범주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근본이 같은 문제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모든 권력이 다 있잖아요. 정치 권력, 뭐 교육 권력, 문화 권력, 돈 권력.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서울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땅값,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으로 보면은 지방은 소멸하고 있어요. 다 서울로 오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건 매우 좋지 않는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몰리는데 이거는 어느 정권이 와도 부동산 해법을 확실하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좀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방금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네. 위헌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세종시를 먼저 발전시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통합당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위헌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2004년에는 분명히 위헌 결정을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대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당시 헌재도 얘기했어요.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습헌법을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2017년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이 55%예요. 반대가 33%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찬성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민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행정수도를 좀 제발 지방으로 이전해서 우리도 좀 발전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수도권 거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정말로 서울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분산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훨씬 더 찬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생존권 문제, 주거권 문제가 해결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하고도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위헌 논리로 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부 얘기를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 부분과 관련해서 개헌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교수님 말씀하고 저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진짜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수도권의 과밀 현상이 높아지면서 네. 모든 이제 몰린 현상에 대해서는 예. 분명히 국가가 정책을 내놔야죠. 하지만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이것이 툭 튀어나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잖아요. 네,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신지 알 사전에 것 그런 같습니다. 이야기도 예. 언급도 전혀 없었고 당내 민주당내와 여권 안에서 수도권 이전에 대한 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 같지 않은데 느닷없이 나오는 저는 그것이 진심이 예. 의심된다는 이야기고 진정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자조건 그런 자생 능력 있는 혁신 도시를 지방에 많이 만들자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정책은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네. 정책이죠. 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두 분의 생각은 충분히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고 그 어쨌든 이전을 명문화하려면은 개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사실 집권 초반에도 어려운 게 개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대한 생각을 좀 여쭐게요. 예. 이게 뭐 헌법재판소 구성도 바뀌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여론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져 있잖아요. 관습헌법이든 어떻게 간에 적어도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는 하려고 그러면은 다 좋아요. 뭐 어쨌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여당이니까 당론으로 수도 이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청와대 주인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도 옮길 수 있다,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여권의 입장이 싹 정리되는 게 맞다고요. 이게 안 그러면은 당연히 서울시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수도권 안에서도 다시 하면 저 반대하는 의원 나올 수 있고 복잡해진다고요. 저는 그런 점을 자꾸 걱정하는 겁니다. 네. 예.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권이 이미 입장이 정해져 있어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대통령 발의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개헌안에 보면은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을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지난번에 위원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위원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법률로 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법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예 개헌으로 수도권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제 개헌의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개헌은 안 하더라도 국민투표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투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 국민들의 참정권 즉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이제 그런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법을 개정해서 다시 한번 헌재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한 부분이 이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헌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고 헌재 판단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뭐 하는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건가는 자기들이 선택할 것이고 그러나 다시 반복된 얘기인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 대사에 통합당도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것만큼이나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행정수도 얘기가 나오기 전에 또 가장 논쟁이 뜨거웠던 게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대안으로 태릉 골프장을 또 이제 새로 주택 공급 확보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또 그린벨트 해제와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 공급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급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누구의 주장이고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당초 이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 지역에 세곡동, 내곡동 지역에 네. 한 뭐 10,000채에서 20,000채 정도 지을 땅이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으로 올라왔는데 그 논리라면은 그러면 강남에 공급하면 질이 좋은 거고 강북에 주택을 공급하면 질이 나쁜 건가라는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자리에서 앞으로 그린벨트는 보존한다. 라고 입장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일단락된 것 같아요.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 아니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그린벨트하고 좀 다른 게 첫 번째로 이 태릉 골프장은 국방부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는 절차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네. 거.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의 협조도 상당히 필요한데 서울시가 상당히 협조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계실 때 그린벨트를 유지하자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유지 입장을 밝혀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서울시도 상당 부분 협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 보존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이라든지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태릉 군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와 좀 다르게 군사시설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이 부분을 태릉 군 골프장하고 육사까지 함께 이전하면은 제가 볼 때 육사는 외곽지역으로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만 채 정도의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 이상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할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예. 그 이제 그린벨트 문제 이런 건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정부의 이제 내부의 정책 혼선인데 그린벨트 문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당정 협의가 다 된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뭐 어느 날 보니까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힌 거고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도 금융세제 개편안이 이미 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확정됐는데 다시 한번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정책의 내부 혼선이 심하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것은 원칙과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만 지적합니다. 네.